충북 지역에 발생했던 구제역이 소강 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방역 당국이 조기 종식을 위한 방역에 나섰습니다. 구제역이 지난 13일 이후 일주일째 추가 의심 신고가 접수되지 않으면서 진정세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는 보훈 지역 우제류 5만 2천여 마리를 대상으로 백신을 추가 접종했고 19일까지 단계별로 도내 모든 우제류 68만 3천여 마리의 예방접종도 끝냈습니다. 또 구제역 최초 발생 농장 10km 이내 지역에 대한 2차 소독 총력전에도 착수했습니다. 충북도는 제19대 대선공약 건의과제 확정을 위해 도정 정책자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자문회의는 도정 정책자문단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자문회의에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하고 발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 현안 20개 과제와 제도 개선 5개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확정된 대선 공약 건의 과제가 각 정당의 공약에 반영돼 전국 대비 4% 충북 경제 실현의 도약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북도는 해빙기를 맞아 위험 요인이 높은 관리시설에 대해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안전점검은 각 시군별로 중점 관리하고 있는 해빙기 대상시설 중 1개소씩을 표본 선정해 점검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노후 불량 건축물의 균열, 침하 상태 등입니다. 도 관계자는 우리 주변에 위험 요인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위험 요인 발견 시 가까운 읍면 동사무소와 모바일을 통한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X 오송역과 정부 세종청사로 오가는 택시 요금이 20일부터 인하됩니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복합 할증 폐지를 통해 기존 2360원이던 요금을 오늘부터 15,640원으로 23%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시종 지사는 택시 할증 요금이 폐지된 첫날인 오늘 오송역에서 택시를 타고 정부 세종청사까지 이동해 인하된 요금으로 지불하고 택시업계와 택시기사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습니다. 한편 오송역과 정부 세종청사로 오간 것 외에는 현행 요금 체계대로 운영됩니다. 알림마당입니다. 충북교육청이 어린이 통학 차량 운영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각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배포했습니다. 매뉴얼은 안전요원 외에도 학교 안전책임관 또는 통학 차량 담당 교사가 학기별 1회 이상 통학버스에 탑승해 노선과 도로 여건 등을 점검하게 하는 등 차량 관리와 운영자 교육, 동승자 안전수칙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산림과 100m 이내 논밭두렁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해 적발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전체 산불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봄 충북에서는 41명이 논밭두렁 불법 소각으로 1,100여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주 CCTV 통합관제센터가 범죄 예방과 검거율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청주에서 발생한 5대 강력범죄는 16,000여 건으로 한 해 전보다 6% 감소한 반면 검거율은 78%로 4%가량 상승했습니다. 청주시는 이에 따라 올해 3억 원을 들여 유관 관제로 운영해온 CCTV를 스마트 관제 체제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단양군에서 영화와 드라마 촬영이 잇따르면서 관광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단양 온달문화관광지는 요즘 방영되고 있는 화랑과 사임당 빛의 일기 등이 촬영되면서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적성면의 헌 책방인 세안서점은 영화 내부자들에서 검사 역을 맡은 조승우 집으로 소개되면서 젊은 층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영동구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30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초청 대상은 관내 다문화 여성의 친정 가족들로 이들은 일손이 부족한 여름철 과수 농가에 배치돼 최장 석 달간 일하게 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등 잇단 가축 전염병 발생으로 비상이 걸린 도가 임용 시험 절차를 간소화해 가축 방역 담당 공무원을 긴급 채용합니다. 지난 3일 원서를 마감한 도는 서류 전형 합격자 11명을 발표한 데 이어 필기 시험을 치르지 않고 오는 23일 면접 시험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가릴 계획입니다.